좋아요, 구독!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하모닉 이론은 기술적 분석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은요. 1900년대 이후 기술적 분석의 시대를 연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 찰스 다우의 시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후 1930년대 엘리어트 파동, 겐 띠오리 이런 것들이 하모닉 이론과 함께 다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에도 시대의 쌀거래부터 시작해서 이 기술적 분석이 생겨났지만요. 19세기 이후 월스트리트가를 중심으로 대중화되고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1900년대에 찰스 다우가 만든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인 다우 이론, 이 이후에 생겨난 이론들은요, 보통 다 비슷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아도 저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아도 뭔가 겹치는 자리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다 이 찰스 다우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결점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서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굉장히 겹치는 구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모닉 이론에도 물론 하모닉 이론, 하모닉 패턴이 주이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찰스 다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우는 굉장히 이 기술적 분석 학계에서는 아버지라 불리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우를 빼놓고서는 기술적 분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찰스 다우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3대 저널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다우 존스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다우 존스사는 아시나요? 미국의 3대 지수라고 하죠. 나스닥 S&P와 더불어서 다우 지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기업 30개를 선정하여서 평균을 내는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창안하였고 이 지수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우 존스사라는 이름에 얽혀져 있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맥도널드 아시죠?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도널드가 사람의 이름이고 맥이라는 것은 맥도널드, 도널드의 형제, 도널드의 가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회사의 이름을 만들었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루이비통도 창립자의 이름입니다. 그럼 다우 존스도 창립자의 이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찰스 다우가 이름이죠. 그럼 다우는 알겠는데 존스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베스킨라빈스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베스킨라빈스는 베스킨과 라빈스가 베스킨라빈스를 만들었죠. 라빈스가 있었는데 라빈스는 원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빈스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동생의 이름이 셜리인데요. 라빈스의 여동생 셜리, 그리고 셜리의 남편이 바로 베스킨이에요. 그래서 베스킨도 아이스크림집을 하고 있고 라빈스도 아이스크림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베스킨과 라빈스가 만나서 베스킨 라빈스를 만들게 됩니다. 베스킨이 왜 앞에 왔냐고요? 그거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럼 베스킨 라빈스까지 기억을 하셨다면 바로 다우 존스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우 존스사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다우와 그리고 그의 친구 존스가 만든 회사입니다. 찰스 다우와 에드워드 존스, 그렇게 두 명의 이름을 본따서 다우 존스사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우 존스 말고 창립자가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나머지 창립자 한 명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버그 스트레서예요. 찰스 버그 스트레서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름이 다우 존스 버그 스트레서가 돼야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버그, 스트레스,
뭔가 어감이 안 좋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서 다우 존스 버그 스트레서에서 버그와 스트레서는 빠지고 버그 스트레서는 빠지고 이름이 다우 존스사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셔서 다우 존스사를 설립한 찰스 다우까지 꼭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방금 1900년대의 찰스 다우라고 배웠어요. 이 하모닉 이론은요, 193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935년 바로 해럴드 맥킨리 가틀리 이 분이 바로 이 실마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인데요. 1935년 유명한 월가의 금융 분석가였던 가틀리는 그의 저서인 주식시장의 이익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하모닉 패턴의 기원과 트레이딩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책은 사실 하모닉 이론을 다룬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주식시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중에서 패턴 인식 도구 분야와 거래량 분야가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반적인 기술적 분석을 담고 있고요. 해럴드 M. 가틀리의 그림 한 장이 바로 이 하모닉 이론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가틀리의 주식시장의 이익의 222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 한 장이 가틀리 패턴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더 후세대들이 발전시키고 세분화시키고 정확성을 높이게 되면서 지금의 하모닉 이론, 하모닉스라고 불리우는 학문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틀리의 책에서는 222페이지 여기에서 이 가틀리 패턴이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제 A, B는 CD 패턴이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은 X, A, B, C, D의 5점을 이루는 W나 M자형의 하모닉 패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바탕에는 A, B는 C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A, B는 CD도 자세하게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222페이지 이외에는 다른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22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을 잠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이 차트의 주가의 흐름이 A라는 지점에서 한참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리고 B점, 여기에서 저점을 만들어요. 저점을 만들고 다시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이것을 기점으로 지지를 했다.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좋은 매수 자리다, 바잉 포인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이 그림은 정말 10번을 얘기해도 그 중요한 정도가 정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림이고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눌림목을 뜻하고 이 B 지점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지했을 때 바이를 하는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 그림이 반대로 된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현재의 하모닉 패턴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까 봐 제가 예시를 한 장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저와 배우게 되시면요, 스스로도 이 차트를 이제 다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차트에서 이 가운데 보이시나요? X, A, B, C, D 가운데 보이는 이 패턴이 바로 하모닉 패턴의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 위에도 패턴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기도 이것도 이제 드래곤 패턴이라고 하는 패턴이고요. 여기 이 위에 감싸고 있는 패턴도 바로 하모닉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중첩하면서 그리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또 세워서 대응을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틀리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분홍색 패턴이 됩니다. 여기에서 X, A, B, C, D이고 이 조그만 보이는 이 패턴이 방금 보신 그 그림이에요. 여기 고점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점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X점이 되는 거예요. 가틀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X, A, B, C, D라는 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림에서는 A 지점이었지만 여기가 지금 X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점을 기준으로 해서 X, A, B, C, D 했는데 이 D가 X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D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은요, 여기에서 이 D점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패턴을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D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나오고 그 이후에 패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디에서 익절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이제 에코프로 차트예요. 에코프로가 굉장히 상반기에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하모닉 패턴이 나오고 이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모닉 이론의 탄생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찰스 다우가 기술적 분석을 시대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여러 가지 학파가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다시 현대의 하모닉 이론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의 근간이 된 두 가지 학파를 크게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웨이브 티오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겐 티오리예요. 겐 티오리 또는 간 티오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웨이브 티오리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웨이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웨이브 티오리라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가격의 파동 그것에 관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웨이브가 파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웨이브 파도 또는 파동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웨이브 티오리에는 뭐 엘리어트라든지 찰스 다우 그리고 그 다른 학문들이 들어가 있고 겐 티오리는 이제 주로 피보나치 그리고 기하학의 근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보나치 비율이라든지 기하학 이런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학파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고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시면 그 안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추세선을 이용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표, 보조 지표, RSI나 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전략 또는 기울기, 추세의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을 하시면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다 결국에는 연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 학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모닉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